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이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외과 박성주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종종 이 잘 먹는 일이 어려운 애들을 만날 때가 가끔씩 있죠. 특히 입을 통해서 영양 섭취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쪽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위로관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은 저희 소아외과에서 가장 흔히 하는 수술 중 하나죠. 네, 아이가 위로관 수술을 해야 한다면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고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관 수술에 대해서 여러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대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거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로관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왜 위로관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는 매일 입으로 음식을 먹고 또 음료수를 삼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삼킨 음식이 식도를 지나서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저장이 돼 있던 음식이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입을 통해서 물과 음식을 충분히 섭취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관 수술입니다. 복부의 피부를 통해서 위 내부에 위로관이라는 특수한 튜브를 삽입하고 그 튜브를 통해서 물, 음식 또는 약 이런 것들을 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위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관이 입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로관은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 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요. 실리콘 재질의 작은 뚜껑이 있고 보통 우리 위가 이쪽에 있잖아요. 왼쪽 상복부에 있는데 그래서 위로관도 왼쪽 윗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에게 위로관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어떤 질환이나 원인이 있어서 입으로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걸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니면은 삼키는 건 할 수 있는데 삼키는 게 안전하게 잘 안 돼서 기관지로 흡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서는 다 위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좀 드물지만 오랜 시간 입으로 안 먹어서 금식을 해서 입으로 먹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어서 구강 구조 자체가 음식을 받아들이기에 부적절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경우들이 위로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입으로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콧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위로관 수술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이제 위로관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 부모님을 만나서 설명을 할 때 무조건 물어보시는 경우입니다. 위로관이 아무래도 아이 몸에 수술 상처를 내고 구멍을 내고 이쪽을 통해서 먹이게 되는 거니까 되게 거부감을 처음에 많이들 가지십니다. 근데 만약에 입으로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섭취 못하고 있다면은 처음에는 흔히 콧줄, 비위관이죠. 콧줄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관 수술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콧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콧줄이랑 위로관이랑 근본적으로 역할은 동일합니다. 근데 콧줄을 갖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특히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위로관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역할도 똑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위로관을 사용하지 않고 오랜 기간 콧줄 갖고 지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꽤 있고요. 하지만 콧줄을 오래 하고 있는 건 절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콧줄이 1, 2주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1, 2주에 한 번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실수로 빠지는 일도 종종 생길 수 있고 막히는 일도 꽤 자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콧줄 갖고 있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한테도 콧줄은 참 힘든 일이니까요. 네, 적어도 어른은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른이든 아이든 콧줄을 넣고 있으면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장기간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콧줄보다는 위로관을 만드는 게 아이를 위해서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그럼 위로관 수술이 왜 필요한지 알아봤으니 위로관 수술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우에서 위루관은 복강경 수술로 만듭니다. 이제 성인이나 아니면은 좀 되게 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내시경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작은 아이들한테서는 전신 마취를 하고 복강경 수술을 이용하는 것이 분명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수술 진행 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수술 전에는 외래에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하고 수술 하루 전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는 금식을 하는데 보통 6시간 정도 하면 되고요. 수술은 30분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고 배꼽과 오른쪽 상복부에 각각 5mm, 3mm 정도 크기의 작은 상처를 통해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수술 후에 바로 위루관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수술 당일에는 금식을 유지해야 하고요. 다음날 아침부터 위루관을 통해서 천천히 먹는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천천히 먹는 양을 늘려야 하고요. 본래 아이가 먹던 양의 80% 정도까지 먹을 수 있으면 그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실밥을 몇 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는 제거가 가능하고 실밥 제거하기 전에 집에 갔다면 외래에서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위루관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하는지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소아외과 외래에 정기적으로 와야 합니다. 보통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3개월에 한 번 오는 이유는 위루관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루관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사용하면은 고장도 나고 닳기도 하고 또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는 3개월 주기로 외래에서 위루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위루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한 형태고요. T자 모양으로 돼 있고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열고 관을 연결하고 그쪽으로 아이한테 분유를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쪽이 바로 이 풍선을 부풀리는 곳인데 사실 평소에는 보호자분들은 별로 여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교체할 때 보셨겠지만 여기다가 주사기로 물을 집어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지고요. 이게 풍선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걸려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위루관 제품은 아이들마다 서로 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위루관 튜브의 굵기, 그 다음에 위루관 튜브의 길이입니다. 보시면은 이 두 제품은 서로 길이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거의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넣었을 때의 굵기와 나중에 컸을 때의 굵기는 그냥 똑같이 유지합니다. 굵기는 더 굵은 걸로 바꾸는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대신에 아이가 커가면서 아무래도 뱃살이 조금씩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거에서 시작했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더 긴 튜브로 바꾸게 됩니다. 교체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튜브의 안에 풍선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튜브에서 물을 빼고 튜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고요. 새 튜브를 삽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풍선에 물을 주입하면은 빠지지 않고 교체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래에서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위루관 교체 외에도 저희가 확인하는 것들이 있죠. 네, 위루관을 가진 아이가 외래에 오면은 저희가 위루관 교체를 하고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어떤 경장식을 먹이고 그걸 하루에 몇 번에 걸쳐서 얼마나 먹이고 있는지, 그 영양분을 충분히 저희가 공급하고 있어서 키나 체중 등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식이 진행이나 성장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루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가장 흔한 문제는 위루관 주변으로 분유가 새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위루관 삽입부 주변이나 덧살이 돋아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위루관이 계속 필요한지도 살펴보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위루관 수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수술을 한 이후에도 부모님들께서 신경 쓰실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위루관 수술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관리 방법을 보호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